우리 암 환자들은 대부분 다 보니까 기력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항암 자체가 어때요? 우리 온 몸의 정상세포를 같이 때리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방사선 같은 것을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피로를 줄이고 우리가 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우리 암 환자들은 항상 피로가 따라다니죠. 그 암 환자는 우리가 어떤 치료를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하지 않아도 암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피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암 환자들이 암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만큼 내 몸에서 면역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 면역세포, 내 정상세포들이 잘 기능을 못해서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 암세포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과 우리 정상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는 지 스스로 무럭무럭 잘 자라요. 근데 우리 정상세포는 뭔가가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면역세포가 암과 싸우다 보니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잘 억제를 하지 못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암이 크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암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암 환자들은 대부분 다 보니까 기력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피로도가 많죠. 근데 특히 이제 또 암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피로도가 쌓일 수 있는 원인이 너무 많아요. 우리 수술하게 되면 수술로 인해서 어때요? 면역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때요? 활동을 잘 못하고 어떤 기능을 상실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생겨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 피로도가 쌓일 수가 있고, 또 항암을 하게 되면 항암 자체가 어때요? 우리 온 몸의 정상세포를 같이 때리잖아요. 그리고 특히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오심, 구토, 근육통, 그 다음에 위장관 증상들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면 어때요? 기력이 떨어지면서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방사선 같은 것을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암이라는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자체, 그리고 여러 치료가 같이 병합해서 피로도를 아주 높이죠. 그럼 이제 이 피로를 높일 수 있는, 피로를 줄이고 우리가 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일단 우리 정상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예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우리가 기능을 강화하게 되면 피로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이 면역세포들도 우리 정상세포잖아요. 그래서 면역세포 기능이 올라가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살려주는 치료를 하려면, 첫째, 어때요? 이 안에서 이 발전소를 돌릴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발전소거든요. 부속품들이 좋아야 돼요. 이 부속품이 바로 비타민 B계통이에요. 여러분들이 B콤이라고 알고 있는 이 부분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비타민 B계통이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산화물이 나와서, 이게 산화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또 암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피로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항산화시킬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죠. 비타민 A나 비타민 C나 비타민 E,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미네랄들,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미네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물이 충분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럼 이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넣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 대개 음식이라는 것은 이런 성분들이 많은 거는 일단 채식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싱싱한 채식이나 그 다음에 과일 속에 들어있는 이런 비타민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항암이나 이를 하는 경우에는 이 항암제에 의해서 세포가 많이 파괴가 돼요. 정상세포 다 파괴되죠. 특히 근육세포가 파괴가 되면은 더욱더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파괴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잘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럼 이런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데 우리가 무턱대고 뭐 육류, 고기 많이 먹고 하면 이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암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은 악화되지 않으면서 내 피로도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부분, 대개는 저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너무 과량을 공급을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간이나 신장을 더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럼 피로도 오히려 더 올라가요. 그래서 적정량을 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지방도 마찬가지. 지방이 우리가 오메가3는 세포막을 구성하거든요. 세포막이 튼튼해져야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메가3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메가6가 있고 오메가3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중에서도 대부분은 식물에 오메가6가 많아요. 근데 오메가3가 많은 식물들이 몇 가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씨라든지, 그 다음에 들깨. 이런 것을 많이 먹게 되면 세포막이 튼튼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피로도를 높일 수 있고, 여기에 피로도를 또 우리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어때요? 운동을 많이 하게 돼요.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근력이 생기고, 우리가 근력이 빠지면서 피로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머리가 맑아야 돼요. 우리가 머리가 맑지 못하면 짜증이 나고 피로도가 쌓입니다. 그리고 우리 암 환자 또 스트레스가 엄청 많잖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동원을 해주고,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피로도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청결이에요. 몸을 자주 씻어주고 하면 머리가 상쾌해지면서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게 피로를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게끔 하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또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특히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호를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에서 신호를 많이 주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적게 주면 에너지를 생산을 못해요. 이 키를 갑상선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호를 많이 못 줘요. 신호를 많이 못 주다 보니까 에너지 생산을 많이 못 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 피곤하죠. 또 부신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찌들어가지고 부신 기능 부전이 오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게 번아웃이라고 하죠. 우리 암 환자들도 번아웃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부신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이게 마찬가지로 또 피로도가 많이 쌓이죠. 그리고 또 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서 제대로 정상적인 기능이 안 되게 되면 면역도 떨어지지만 수많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이런 독소 물질들이 장에 들어오면서 피로도를 높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저질환을 조절하는 것도 우리가 피로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그런 치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